여기 보자. 왜 이렇게 많이 넘겼지? 쭉 제명이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냐? 방아, 실화, 제. 그래서 뭐냐면 방아죄는 뭐 불을 놓아서 사람의 주거에 불을 내는 걸 얘기하고, 실화죄는 가실로 인해서 일정한 물건을 훼손하는 것들. 사람이 있는 공간이 아니고 뭔가 태우는 걸 실화라고 해. 예를 들어 사람이 없는 빈 건물을 막 예를 들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태웠다 이러면은 그건 실화겠지. 예를 들어서 뭐 내 가방을 어디가 태웠다든지 뭐 내 물건을 태웠다든지 그러면 실화고, 대부분 건물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태웠다면 방화야.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을 태우면 사람이 있든 없든 방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그냥 태워 가져가서 네 가방 태워, 그럼 실화라고. 사람의 주거와 상관없는 것들 태우면 실화야.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얘를 좀 보면 얘가 지금 내가 저번 책이라서 맞는지 모르겠네. 강염소 맞니? 강염소는 원수처럼 지내는 이웃사람 김소실의 집을 태우기로 마음. 집을 태우기로 마음. 집을 태웠다는 얘기는 뭐야? 방화의 실화야. 방화지. 그래서 강염소는 밤을 선택해서 김소실의 초가집 밑에 헌 종이를 놓고 성냥불을 그어대고 이 종이에 불이 붙어서 1m, 지붕으로부터 1m 번지고 있던 중 김소실이 재빨리 꺼서 불이 진화했대. 그럼 방아죄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태우는 거 말하는데, 그래서 그 목적물이 어느 정도 타야 하느냐는 뭐 상관없어. 일단 불 놓으면 방아야. 이거 판례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일단 불 놔가지고 타면 방아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아죄에 성립하기 위해서 불을 놓아서 그 불이 매개물에서 분리되어 목적물 자체로 뭐 이렇게 필요 없고 그냥 탔잖아. 탔다는 얘기야. 탔으니까 방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일수 수리 뭐 이런 거는 일수죄는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리방해죄는 제방이나 수문을 파괴해서 물이 흐르는 걸 방해했다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수리를 방해하는 거, 물이 흐름, 제방이나 수문을 파괴해서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거. 수리란 간제, 목축, 수차 발전 등 물의 이용례. 그러니까 물이 바는 걸, 물이 움직이거나 물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근데 이건 거의 뭐 있겠냐 이런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뚝을 막아가지고 강을 막아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어. 그러면 이런 수리죄가 될 수 있다. 수리죄 플러스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죄겠지. 그러면 여러 가지 범죄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제일 높은 범죄의 2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이제 교통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육로, 수로, 교량 등을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파괴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육로든 수로든 항공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재고 법조문까지 다 알 필요가 없는데 요 정도 있다는 거 알고 나중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일단 1. 챗GPT에게 물어보는데 챗GPT를 이용할 때 가장 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법 2025년 법 기준으로 해서 알려달라고 꼭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2025년 대한민국 법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막 찾아오거든. 그러면 이게 얘가 그 챗GPT 슈퍼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그 자료들이 우리나라 자료도 있죠. 외국 자료 되게 많이 있잖아. 유사한 류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예전에 사람들이 했던 것들 아니면 다른 나라의 조문도 이런 것도 가져가가지고 이상한 범죄를 만들어내더라고. 이상한 조문을 나 봤어 실제로. 근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걔한테 다시 뭐 이거 맞니라고 물어보면 그때 또 수정을 해. 영리하지 않냐? 좋아해 난. 그래서 정말 너무 업무의 양이 확 줄었어. 근데 이제 내용을 챗GPT는 잘 쓰려면 다른 AI도 마찬가지고 잘 쓰려면 그 내용을 일정 부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지 걔한테 틀린 부분을 다시 되물어서 걔가 나에게 찾아오잖아. 그지? 검증이 필요하다. 챗GPT로 숙제해가지고 냈는데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나중에 진짜 바보 된다 그러면. 알았지?
공부가 어느 정도 무력이었을 때 써. 요즘에 니들이 안 그래도 학교에서 공문 내려왔던데. 기말 야 중간고사 때 컨닝하고 이런 애들 있었나 보더라. AI 활용한 컨닝, 태블릿 PC 뭐 이런 거 뭐 때문에 그 감독하라고 왔어. 우린 객관식이지만 어떻게 될까? 휴대폰 이런 거 안 돼. 그냥 뭐 선생님 한 명씩 더 데리고 들어가라던데. 우리는 안 해도 되겠지? 이빠 요번에는 좀 빡세게 좀 낼게. 옆에 사람도 못 보고 이거 성적이 안 나와. 네가 머리 흔든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어쨌든 보자. 여기 통화에 관한 죄는 통화에 관한 죄는 뭐야? 돈과 관련된 죄야. 그럼 돈과 관련된 죄에서 약간 재밌는 거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5만 원짜리 팬티는 있잖아. 그림이잖아. 그럼 이 5만 원짜리 팬티를 5만 원짜리 팬티에 들어있는 그 5만 원짜리는 그림을 크게 한 거잖아. 5만 원짜리 팬티 가져가 슈퍼마켓에서 아저씨 5만 원이요 이런 정신병자인 줄 알아? 통화로서의 값어치가 없어졌잖아. 근데 그거는 그림이란 말이야. 왜냐 조폐공사 직원이 그린 업무상 저작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폐공사의 허락 없이 그걸 만들면 팬티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야. 근데 그 통화를 그 5만 원짜리를 복사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 쓰잖아. 그러면 그건 통화와 관련된 범죄, 위조 지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돈을 가지고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있으면 통화와 관련된 범죄고 그게 돈으로서의 값어치가 없고 그림이야. 그러면 저작권 침해죄가 되는 거지. 근데 저작권 침해죄가 친고죄야. 친고죄가 뭐라고 그랬어? 친이 고소를 해야지만 성립되는 범죄가 친고죄야.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같은 게 합의를 보자고 하겠지. 보자. 통화와 관련된 범죄는 그 뭐래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통화를 어떻게 사용, 수익, 수출, 취득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통화 유사죄를 뭐 통화 유사물, 통화 유사물이라는 건 뭐야? 위조 지폐를 얘기하는 거야. 위조 지폐. 따라서 1만 원짜리 지폐를 확대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통화죄가 성립하지 않잖아. 이게 유통이 안 되잖아. 만 원짜리 크게 복사해가지고 그 슈퍼에 가져가지고 아저씨 아이스크림 계산해 주시고 1,000원 원 주고 어? 그리고 유가증권 우표와 관련된 유가증권은 값어치가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으로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그 증서야. 그럼 수표 아니면 뭐 채권 이런 것들 얘기하겠지? 뭐 또 뭐 있냐? 수표, 채권 또 뭐 차용증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가증권이랑 가난죄는 유가증권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증명 서류 뭐 이런 것들 얘기해. 그래서 뭐 수표 이런 것들 얘기해. 수표, 채권은 뭐냐면 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 여기 그런 것들을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경우에는 범죄가 된대. 당연한 거지. 그래서 보자. 어음도 유가증권이 얘들아. 어음이랑 채권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채권이게 맞거든. 근데 어음은 뭐냐면 특정 사업 내가 사업을 해. 내가 얘한테 야 돈 좀 빌려줘. 야 돈 좀 빌려줘 이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빨리 쓰기. 돈 좀 빌려줘 이래가지고 얘한테 돈을 빌리고 특정인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갖고 오면 어음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회사가 어려워. 특정인한테 가서 못 빌려가지고 회사의 값어치를 생각해가지고 발행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 이만큼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을 사는 거야. 주식처럼. 근데 주식이랑 채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은 투자야. 회사가 망하면 1도 못 받는다고. 채권은 뭐냐면 회사가 망해도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돈이랑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주식을 사기 조금 한 친구들은 그런 경우에는 채권을 사는 것도 괜찮아. 회사에 채권을 발행하거든. 회사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채권. 그래서 뭐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 초등학교 이런 데도 한 1년에 한 번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도 1년에 한 번씩 법학 강의 뭐 이런 거 요즘에 법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아서 한 번씩 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채권을 사줬는데 채권이 뭔가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알려주는 거야. 요즘 애들 똑똑하더라고. 채권도 살 수 있어. 주식은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공부가 필요하긴 해. 내가 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해봐야 되거든. 근데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그리고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건 코인이야. 코인은 왜 위험하냐면 그 코인 시장 자체가 보호가 안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해. 주식도 위험하고. 근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주식 중에도 상장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상장 주식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데 비상장 주식은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건 진짜로 종이 조각이 되는 거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정말 주식에 빠삭한 사람이 아니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비상장 주식, 그 대부분 금융권은 비상장 주식이 많거든. 근데 저 살았는데 뭐 잘 모르시고 그냥 하더라. 그것도 막 잔소리 이따 했지. 요즘 왜 이렇게 부모님하고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니들도 그러니? 아직 니들은 돈 탔으니까 그런 거 없지? 난 이제 경제적 독립을 했잖아. 잔소리 할 수가 있어. 보자. 그래서 얘기도 보면 그래. 통화에 관한 죄는 그거고요.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표인지도 마찬가지지. 우표인지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래. 그리고 문서에 관한 죄는 밑에 보면 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변조, 허위 작성, 허위 작성한 문서를 행하는 것들을 얘기해. 여기서 문서란 종이로 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성 녹음이나 전자 파일이나 다 되는 거야. 영수증도 문서잖아. 그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 넘어가자. 넘어가고 혼인신고를 그러니까 문서와 관련된 모든 범죄가 문서에 관한 죄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그것도 이제 문서에 관한 죄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뭐 기타 등등 보자. 그리고 인장에 관한 죄. 인장 뭐야? 서명이랑 도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위조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공중위생, 음료수 먹는 걸 얘기하잖아. 그래서 야 순천은 수돗물 어디서 오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누가 약을 탔다든지 폐기물을 버렸다든지 그러면 큰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음용수에 관한 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마시는 음용에 공할 마시는 정수 또는 수원에 대해서 오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용수 수도 같은 경우를 이제 위태롭게 위험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의 우물에 누가 독을 탔어. 그러면 그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음용에 관한 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죄명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나도 다 못 외우니까 이런 유도 다 범죄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얘기 알겠지? 그래서 아편에 관한 죄는 뭐냐? 요즘에 알게 모르게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있는데 절대 여기는 없겠지만 하면 안 돼. 마약은 마약이랑 도박이랑 이런 거는 한 번 시작하면 못 나와. 그 쾌락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내가 평생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어. 그거 필요 없어. 이거를. 그거 10배? 진짜래. 웃을 일이 아니야. 요즘에 누가 주는 음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뚜껑 따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친해도 뚜껑 따져 있는 건 마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사주는 음료는 너무 각박하니 세상이? 안 마시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사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면 좀. 아니 예를 들어서 요크루트병
종이류는 팩 같은 경우에는 주사바늘 넣을 수 있거든 바로. 근데 야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냐? 나 공학이 아니라서 모르겠네. 얘 맥주병에 넣을 수 있을까 주사바늘로? 될까? 될 것 같기도 하다, 그지? 잘 모르겠어. 아니 따서 먹는 건 될 것 같아, 그지? 따서 먹는 거 따는 거 다시 닫아 놓으면 되니까. 근데 캔은 플라스틱도 될까? 플라스틱도 될 수 있겠다. 플라스틱 얇으면 뚫리니까. 어쨌든 눈으로 보고 사는 거 아니면 좀 웬만하면 좀 요즘에 대부분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무취잖아.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위험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홍대 앞이잖아. 진짜 장난 아니야. 거기 이제 마약이 입 돌아다니고 있대. 그래가지고 물론 잘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주말에 막 이럴 때 되면 대부분 절반은 중국 사람이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이런데 절반은 중국 사람, 외국 애들도 많고. 외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 나라 말들 돌아다니지 마. 홍대 앞에서 내가 가끔 나가거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 호기심이 올라가지고 길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지 마. 알았지? 보자. 뭐 재미는 있어. 한 번은 가봐. 알았지? 그리고 이제 성품 속에 관한 것도, 사회의 성품 속 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야. 공연 뭐 예를 들어서 성품 속에 해야 하는 죄는 국민의 성도덕 관련해서 관련된 범죄인데 강간죄를 비롯해서 성을 매개로 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해. 뭐 공연 음란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도박에 관한 거, 도박.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도박이 5개인가 있을걸? 경마, 경륜, 경정, 토토, 그리고 로또. 이게 5개인가 아마 있을 거야. 요거 빼고는 다 불법이야. 분위기 알지? 이거 빼고는 다 불법이고 미성년자는 할 수 없고. 그래 도박을 개장하고 복권을 발매 또는 취득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도박 외의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로또 사는 거랑 경마하는 거랑 그리고 자전거에 하는 거랑 그리고 배에 하는 거 그리고 소 그리고 그거 스포츠에 하는 거 토토. 그거 말고는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지. 쭉 넘어가자. 그 신앙에 관한 데는 종교적인 평온을 위한 것으로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를 방해하거나 사체, 유골 등을 모욕하는 행위, 분묘를 발굴하는 죄, 그리고 사체에 관한 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들아 그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 묘지에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 남의 땅에 예를 들어서 묘지를 쓰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박아놓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 아닌데 묘지를 만들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생기거든. 내 땅이라도 마찬가지야. 묘지를 쓰려면 분묘기지권을 신청하고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게 있는 땅은 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돼.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낼 수가 없다고. 이해되지? 산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럴 때 그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혹시 그 땅이나 그 산에 분묘기지권 있는지 봐야 돼. 묘지와 관련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묘지 잘못 파면 어떻게 했냐? 파묘 봤지? 귀신 나와. 파묘 못 봤냐? 파묘는 은근 귀신도 안 나오는데 겁나 무서워.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아. 화장실도 못 갔어 그거 보고. 상상해봐.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에 귀신이 깃든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지? 나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해 못하고 다시 한번 끝부분을 돌려보고 알았어. 그리고 국가에 관한 죄. 우리나라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 내란죄. 나라 내부에 혼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내란죄야. 외란죄는 뭐야? 밖에서 뭔가 혼란을 일으켜서 국가 내부에 있는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게 외란죄야. 지금 내란죄, 외란죄 막 판단하고 있잖아. 그지? 내란죄, 외란죄는 아마 처벌이 무기 또는 사형일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을 다중의 폭력을 동원해서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범죄로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본 죄는 국가의 내부적 질서를 공격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부로부터 국가 존립을 방해하는 외란죄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가 내부의 혼란을 일으키든 외부의 혼란을 일으키든 국가를 힘들게 만드는 게 내란죄, 외란죄야. 그리고 국기에 관한 죄는 여기서 보면 외란죄는 이제 외국의 무력 침공을 유발해서 적국을 협력해서 국가의 안정과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서 국가 내부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 국기에 관한 죄는 국기,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인 국가의 국장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국기에 관한 죄야. 야,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잠시만. 그때 우리 월드컵 때 니 몇 년생이냐? 니들? 6? 대박. 그럼 2005년 몇 년도 했지 월드컵이? 아, 니들 그때 기어다녔겠구나. 그지? 2003년생이야? 넌 걸어다녔을 거고. 2005년도에 월드컵이었지. 와, 그때 막 친구들하고 술 먹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니들 너 몇 년생이야? 6년? 넌 기어다녔구나.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대박. 야, 그러고 보니까 니들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2005년도 막. 그래서 그때 태극기를 사람들이 옷으로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하고 했어. 그럼 이게 국기 모독죄에 해당되나? 이거는 여기도 나와있는데 붉은 악마 김강렬이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에게 태극기를 그려진 티셔츠 입고 흔들면서 응원을 했대. 그래서 갑자기 급한 볼일에 간이 화장실에 가 티셔츠를 태극기를 사용했대. 이거는 그걸 훼손시킨 거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에 둘렀다든지 몸으로 만들어 입었다든지 이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응원하고 이런 거니까 그 정도 선까지는 허용해 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똥을 닦았다든지 그걸 가지고 뭘 했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씌웠다든지 그러면 이제 국기 모독죄에 해당된대. 근데 국기 모독죄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지? 그 태극기를 다 수위통에 들어가 있는 태극기를 가져다가 증거주인데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국교에 관한 죄.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국교에 관한 죄 외국과의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국제법상의 법익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외국 원수나 사절, 국기에 대한 모독 그리고 외국에 대한 사전, 중립, 명령 위반 이런 거는 넘어가고. 공무원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공무원 뇌물죄, 공무원 같은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만약에 돈을 받거나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뇌물죄 밑에 있고 직무유기죄는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직무유기죄라고 하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공무방해죄는 뭐야? 공무원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 음주운전을 내가 했어. 근데 계속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뭐냐? 음주 측정 자체가 공무잖아. 그럼 공무집행 방해로 하는 거야. 공무방해죄. 공무방해죄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기관으로 직권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공무방해죄에 해당돼. 도주, 범인은닉죄 보면 도주와 범죄 은닉이 제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인적 도피를 내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도주의 죄나 법률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될 자가 도망가는 거야. 이게 도주. 그리고 타인이 이러한 도주를 돕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야. 도주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범죄 은닉은 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숨겨주거나 도망가게 하면 이제 범인 은닉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있잖아. 이걸 좀 알아야 돼. 봐봐. 한 사람이 성폭행이 있어. 잠시만. 예를 들어서 친족 간에 여기 사례 친족 간에는 혈연 인정 친족 알아들어. 친족 관계에서는 8천인가 4천인가 거기까지. 친족 관계에서는 친족 또는 그 동거하는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범인 은닉죄가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왔어. 숨겨뒀다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근데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숨겨준다고 해서, 부인이 숨겨준다고 해서, 이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에, 아니 혼인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동거 하는 경우에 숨겨준다고 해서 범죄가 되진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구야.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이게 잠시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관계잖아.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는 안 되겠다. 가족이 아니니까. 동거도 안 되고. 가족이어야 돼. 가족의 개념 뭐야? 법률상 엮여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처벌 안 되고, 위증이나 증거인멸. 이거 위증죄 저지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위증죄는 뭐냐면 위법한 증거들, 말도 안 되는 위증죄나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 선서한 감정이나 통역이나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 통역, 번역하는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위증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위증죄 처벌 수위가 좀 높을걸? 이게 아마 형을 살게 될 거야.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허위 진술, 형량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리고 무고죄는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한 걸 얘기하거든. 이거는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형사가 판단 나야 돼. 이 사람 무죄야. 본인이 알겠니? 그게 안 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 무죄야 판결을 받고 나서 무고로 고소하는 거지.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게 형량이 아마 셀 거야. 징역을 갈 거야. 그리고 나와 있나? 근데 형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궁금한 친구 나 찾아보고. 그래서 비교표 넘어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내가 민법은 양이 방대해서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자. 오케이.